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물어볼 게 많았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네. 제가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갈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의적이라 그랬죠. 회의적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워낙 부인을 하니까 정부에서 네. 제가 정부를 너무 믿었던 제 실수죠. 그러네요. 예, 너무 믿었어요. 제가 이렇게 순진하다고요. 네. 꿰뚫어봤어야 되는데 네. 항상 의심해야 돼요. 예. 우크라이나를 왜 가야만 했을까요? 꼭 가야만 했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장님. 글쎄 가야만 했는가? 그러니까 물론 그 현재의 그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에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우크라이나에 갈 수가 있죠. 한미 관계는 굳건한데 왜 굳이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도와달라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미 동맹 차원에서 그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예. 똑같이 15일 날 가셨죠? 예. 근데 15일 날 우리나라 공교롭게 딱 그날 가장 피해가 많았던 네. 충북에서 그다음에 그 경북에서 네. 사망자까지 많이 나오고 물론 그걸 미리 뭐 알 수 없는 같은 날이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지만 비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커질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통 국가 정상들이 그런 국제 회의 같은 데 가서도 국내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 몇 달 전에 이탈리아에서도 네. 그 멜로니 총리가 그렇죠. 급거 귀국했죠. 네, 그때도 14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바로 중단하고 귀국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뭐 자연재해는 아닙니다만 국내 정치 문제로 해가지고 그 빨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국제 회의에서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고 귀국을 했고 이제 국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중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는 국제 회의라 하더라도 다 용인이 된단 말이죠. 근데 가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안 간다라는 그런 그 반박까지 했었던 네. 그 상황에서 안보 이런 보안상 그런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굳이 거기를 꼭 갔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 방문할 때는 하루 전날 공개하고 갔습니다. 네. 예, 오히려 공개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봤죠. 그래야 러시아가 자중할 거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G7 정상들이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심리적 지팔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멘탈이 중요했던 것 같다. 일단 그 그룹에 끼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그 뭐 자유와의 어떤 그 인도 태평양 또 자유의 연대에서 일단 중추국가라는 거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많이 내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해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조태영 안보실장이 언론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수해가 나서 이미 충북 오송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가 이제 기차 안에 있었고 또 사실 제때 보고를 못 받은 것처럼 4시간 후에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에릭 슈미 구글 창립자가 네.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낸 짧은 논문의 첫 줄에 나오는 대목인데 폴란드에서 기차를 탔을 때 안내 방송에서부터 놀랐다. 그 안내 방송에 모든 승객께 지금부터 데이터 통신 몇 기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이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써보니까 5G 광대역 통신망이 너무 잘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위성 체계에 철도 안에 모든 승객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통신 문제도 아니고 극비 문제도 아니고 보안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 소통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의 해명에 보면은 철도 안에 있고 극비리에 가는 거기 때문에 마치 상황 관리가 안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크라이나 현지 사정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고 네.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지지를 표명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리투아니아는
리투아니아는 그 명품 쇼핑으로 유명한 됩니까? 리투아니아는 문화 탐방, 외교 한 행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리투아니아의 명품이 유명한지 전 진짜 몰랐어요. 리투아니아 농구는 잘합니다. 전 잘 그건 몰랐고. 박칼린 감독님의 네 감독님의 또 모국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리투아니아 분이십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까지 아세요. 근데 명품 제가 리투아니아 농구 선수들도 몇 명은 아는데요. 예. 그런데 명품 쇼핑은 몰랐어요. 네, 아무튼 순방의 효과. 항상 대통령 순방 얘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자붐 그런 것들이 계속 가립니다. 가리는 데 비해서 너무나 중요한 숨은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 우선 살상무기 지원은 여전히 안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메시지 그 현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방산협력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방산협력을 한다는 뜻은 무기협력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무기협력은 하는데 살상무기 지원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이 암호문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회담 진상을 우리가 다 몰라요. 자, 여기에서 정부가 묘한 뉘앙스를 풍긴 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방위 산업 협력을 하겠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제대로 된 군수 공장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방산 협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폴란드하고 이번에 원전 방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의 3자 협력을 양해각서 서명했잖아요. 네. 그 안에 포함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곧 폴란드의 무기 수출 새로운 계획이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장을 거의 이전하는 거예요. 공장이요? 예, 폴란드로. 국방부 외교부에서 권역별 방산 수출 확대 손 잡았다 얘기했는데 그럼 공장을 거기다 지을 그러니까 수도 무기를 수출하는 거는 예. 우리 업체도 원하고 다 그건 알려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폴란드 현지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은 그 무기를 구매하는 거 말고 네. 기술 기술 K9, K2 이 전차 자주포 구매하는 거 말고 아예 생산하게 해달라는 게 폴란드 요구 사항입니다. 그게 2단계, 3단계 무기 사업이에요. 그러면 1단계는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데 이번에 가서 진전이 확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폴란드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후방 병창 기지하는 국가로 변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산협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게 우크라이나에 직접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폴란드를 통한 우회적 지원인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포탄하고 주익료 장비가 후방의 병창기지를 한국이 이제 관리해 주는 것이죠.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폴란드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명품 쇼핑하러 가는 겁니다.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죠. 아까 농구 얘기부터 다시 알아봤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그렇게 깊은 뜻이.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바쁜 와중에 왜 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 그 수해 그 난리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 거는 지난해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 차례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네. 뭐 그런 그 미숙함이 보였다면 올해는 건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낮은 부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고치기는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던 얘기하고 지금 했던 얘기도 비슷하고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리투아니아 수출 2위가 섬유나 패션이다. 그 부분을 김 여사님께서 알고 문화 탐방을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외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더 깎아먹는 얘기를 할까 모르겠어요. 아니 외교라는데요. 문화 탐방이라는데요. 자,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네. 견학하던 미국 군인입니다. 미군이 월북했습니다. 이거는 또 아니 그런데 이 사건은 네. 그야말로 미스테리 그 엽기 아주 이거 뭐 고급 추리 소설 같은 장면인데. 자, 들어보자. 자, 분명히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네. 수감돼 있던 병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송환되려고 인천공항까지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통제구역까지 들어간 거예요. 세관까지. 통과했다는 것으로 저희.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했으면. 탈출했어요. 탈출했는데 아무도 몰라. 탈출했으면. 네.
탈출을 한 그 담이 더 충격적인 건데 네. 어떻게 저기 그 신원조회 다 하고 교육 받아야 견학이 가능한 그렇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견학단으로 또 끼어 들어갔으면 그리고 예. 미리 신청해야 되잖아요. 미리 신청해야 이거는요 됩니다. 2달 전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저기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 다 제출해가지고 신원조회 다 해야 그 멤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견학 그래요? 아무나 들어가는 그 뭐 우리 저기 그냥 뭐 봄꽃 축제 관광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네네. 단풍놀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봄꽃 축제는 좀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통과해가지고 40명 남짓 때는 거기 그 견학단에 들어갔으면 예. 그 다음에 들어갔으면은 이제 서로 신원 확인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미군 안내장교가 유엔사 소속의 장병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소확인 무장은 돼 있는 겁니다. 권총 무장은 돼 예.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또 저기 하하 웃고 떠들다가 예. 넘어갔으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엮이고 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만 골라서 일어났어요. 의원님 지금 이게. 말한 것이 세 가지였잖아요. 예. 근데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미군도 마찬가지고 예. 한국의 그 보안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 번을 뚫린 거예요. 3번 뚫렸어요. 예. 공항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일반인들이 공항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 견학단에 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국경선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하하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으며 아니 도대체 이게 믿어야 됩니까 이거? 이거 무슨 뭐 넘어갔어요 이제. 그럼 또 갔다는 거예요. 결과는 나왔어요. 그러는데 또 하루 만에 미 국방부, 국무부, 유엔사가 다 동원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또 온통 지금 뭐 백악관에서도 그러고 뭐 저 기자들 질문이 쇄도하니까 이거 중대한 사건으로 또 이걸 저기 인식하고 총동원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국무부 차원에서는 아직 무슨 대책이 그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국방부 차원에서만 지금 왜냐하면 국방부 차원에서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주한 미군이 월북했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긴 아니 있었죠. 뭐 냉전 시대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사고를 가장 치고. 최근 일로는 이런 식은 없었고 예.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건 없었지만은 헬기 몰고 북한 넘어간 게 94년도에 아, 그랬어요? 그 비행 금지선을 착각해가지고 그래요? 예, 아예 통째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월북 사건 북한도 골치가 아플 텐데 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 대화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열렸어요. 그렇죠. 당장 유엔사에서 1차적인 대응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일단은 유엔사의 표준 그 매뉴얼이랄까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북한하고 장성급 대화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과거에 그 목함지뢰 사건이 2014년에 있을 때 유엔사가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죠. 그런데 예.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가서 판문점에서 김양건하고 회담에 종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건 한국 국민들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송환을 위한 그 일종의 한라인 가동이나 그도 여의치 않으면 장성급 회담을 개최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선 복덩어리가 하나 굴러 들어온 거예요. 네. 북한이 이걸 어떻게 그 다루느냐에 따라서 미국을 불러낼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어떤 복덩어리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야, 북한 입장에서 그렇다는 네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하던 그 직전에도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뭐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건 아니었지만 2018년에 미국인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 네. 국경을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북한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또 현재 억류된 사건도 있고 예, 예. 원비어 사건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많습니다. 것들을 이제 이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그거를 명목으로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하고 대화의 창구가 열린 것이죠. 그러면 김영철이 지금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쯤 아마 네. 제가 보기엔 계산서 지금 뽑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이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등병이 지금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에 지금 큰
큰 변화 조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은 촉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조금 과하게 나갔다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 내주는 나라는 아닙니다. 과하게. 네. 저는 과학이라고 들어가지고 예. 요즘에 하도 과학 얘기 많이 해서.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은 범죄자가 넘어간 거기 때문에 북한하고 뭐 미국 간에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 문제를 다루는 북한식의 어떤 로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엔 전례가 없잖아요. 사실 범죄자 도피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북한은 반드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아마 초기엔 좀 시간을 끌다가 네. 미국하고 이제 그 마지못해 대화를 하는 이런 어떤 척하고 속으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요, 미군 장변 지금 구금돼 있을 거다. 지옥의 불시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네. 구금돼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아니, 거예요. 대접 잘해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써먹어야 되는 자원을 왜 낭비합니까? 써먹어야 되는데. 네. 이용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지옥에 갔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것이 초래할 어떤 정치 군사의 역학관계를 좀 관찰하는 게 우리로서도 지혜로운 자세고 예. 예, 이런 어떤 걸 통해 가지고 북미 간에 제가 보기엔 군사당국 회담 정도는 낮은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네. 예. 그리고 북미 간에는 그런데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 한국 정부가 끼어들 틈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럴 때 최근에 김영철의 복귀가 의미하는 게 바로 어떤 그 미국, 일본과 새로운 판짜기 차원에서 북한의 내부 정비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의원님, 정전협정 70주년, 네. 70주년은 우리나라보다는 북한한테는 매우 중요한 날이죠. 아니 북한은 승전기념일이라 그랬거든요. 예, 자기가 전쟁에 이긴 날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 거고 또 이번에 화성 18형 발사도 네. 뭐 일각에서는 정전협정의 승전기념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10여 년 전에도 크게 행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최대 미스터리가 있어요. 네. 분명히 올해 5월에 북중 간에 이제 무역, 관광이 다 정상화되고 이제 샴페인 터트린다고 누구나 얘기하고 언론에도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거든요. 네. 지금 북한과 중국 간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중국하고 북한이 왠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팬데믹의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국경이 열리고 북중 연대를 과시할 적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6월 달에 예정된 스케줄에서 어긋나고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배후에. 제가 뭐 이번 주말에 중국에 가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 관계를 지금 풀지 않으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잖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와서 이렇게 잔치를 좀 빛내주길 바라고 북한도 우리 국제사회로 복귀한다. 아시안게임 참석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정전 70주년 맞아서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요? 아마도 뭐 열병식 같은 대형 군사적 스펙타클 하나의 그런 내부 결속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외교로 펼쳐지느냐. 그런데 벌써 우리가 5월 6월에 관측이 빗나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또 화성 18형 발사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어떤 도발적 변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저는 약간 불길합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일단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네. 그런데 아직도 지금 북한과 중국이 어떤 정상화 안 서먹함.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관광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게 다 열려야 됩니다. 그래요? 예. 관광 북한한테 단체 관광객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중국에서요? 예. 뭔가가 지금 중단돼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은 있는데 실행이 안 돼요. 왜 실행 파일이 안 열리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중 간에 있어 가장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목입니다. 북한은 우리하고는 얘기 안 한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당분간 뭐 그럴 일은 없는 것 같고. 민간 교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전이 지금은 70주년이 평화를 준비하는 정전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70년이 됐어요. 이건 참 한반도 차원에서 굉장히 아쉽고 비극적인 일이거든요. 예. 예, 저도 열리길 바라죠, 당연히. 그리고 무언가 돌파구가 열려야 된다는데 양측의 정치 권력 차원에서는 네. 전혀 그런 분위기가 포착되지 않습니다. 정전 70주년 대규모 열병식은 열겠죠, 북한에서? 뭔가가 있을 것이다. 추가 예. 도발하겠죠, 또.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ICBM 정상각도 발사라든가 7차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 유보되고 있고 예. 그런 차원을 보면은 북한도 판의 성격을 리셋하고 있다. 아주면 극단적인 그 전략 도발 차원까지는 아직까지는 수를 두지 않는다. 근데 대한민국으로 불렀다가 남조선으로 불렀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왜 그건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아니 정확하게 국제법 용어로 나가고 이번에 EEZ가 나온 겁니다. 배타적 경제수요. 그 일본이 지금 독도 도발할 때 그 논리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동해를 전략 공간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엔 국제협약의 그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정확해졌고 국호가 정확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여름에서 가을 사이의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서해에서 봤던 위기가 동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군사적 위기가요? 아, 그렇죠. 지금 군사적 위기가 오히려 서해보단 동해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군사적 도발을 해도 동해 쪽으로 하겠죠. 일본하고 그럴 관계 가능성이 때문에 일본하고 관계도 있고 중국 러시아 합동 훈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종대 임상훈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론